오늘도 레전드 사연에 놀러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사연자분의 배경을 보고 접근한 여성분이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사연자분이 책임을 지고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알고 보니 그 임신한 아이가 본인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사연자분이 결혼식이고 뭐고 싹 다 엎어버린 사연입니다. 과연 그 사건의 전말이 무엇인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좋은 교육에 좋은 학교까지 졸업하여 평탄하게 안정적인 직장까지 자리 잡게 되었네요. 그런데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내와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서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졌어요. 같이 다니는 동료가 일하고 있는 직원이 너무 예쁘고 순하게 생겼다고 그 직원 보러 가자고 자꾸 재촉하고 그랬어요. 동료 때문에 그 카페에 자주 간 것도 있고 계속 그 직원 이야기를 하니 저도 한 번, 두 번 그 직원에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희가 모여서 힐끔힐끔 쳐다보며 그 직원 이야기를 하니 그 직원도 어련히 눈치를 챘겠지요. 그렇게 동료들과 점심시간마다 그 직원 이야기를 하니 없던 호감도 생기더라고요. 제 동료들은 그냥 눈요깃거리로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그 직원을 자주 볼수록 머릿속에서 아른거리고 점심시간마다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저녁에 퇴근하고 그 카페에서 간단한 샌드위치를 포장해 가려고 하는데 그 직원이 웬일로 사장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있더라고요. 아마도 저녁 시간에는 한가하니 혼자서 일했나 봅니다. 늘 저는 점심에 가니까요. 여튼 주문을 하고 샌드위치 포장을 기다리는데 카페에 아무도 없고 홀린 듯이 그 직원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당황하면서 안 된다고 하다가 제가 부담 주지 않을 테니 명함 받으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한 일주일이 지나자 문자가 와서 그렇게 썸을 타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내와 저희 집이 걸어서 20분, 차로는 거의 5분, 8분 거리였습니다. 퇴근하고 카페에서 기다렸다가 아내 집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위해 주말에는 불교 신자인 제가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까지 드리며 그렇게 서로에게 맞춰주며 알콩달콩한 연애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모아놓은 돈과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덕분에 동네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고요. 아내는 동네 신학대학교 뒤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자취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쓰이고 아무래도 경제력이 저보다 부족한 아내를 위해 반찬 사주고 생필품도 일요일 교회 갔다 오고 나서 장도 봐주고 했는데 어느 날 장을 보고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할 말이 있다면서 본인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죠. 할 때마다 준비하고 했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니 얼떨떨했지만 제 아이라고 하니까 제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저희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리고 아내의 부모님에게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아내를 못마땅했고요. 열심히 키운 아들이 갑자기 웬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장가를 간다고 하면 당연히 황당해야 하실 것이 당연하죠. 아내 부모님은 처음에는 화를 내시다가 제가 이 정도로 돈을 모았고 여태까지 살아온 삶과 배경들을 말하고 책임질 자신이 있다고 하니 저를 받아들여 주셨고요. 아내의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신혼집은 아내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식도 가장 빠른 날짜로 해서 제가 나온 학교 동문회관 결혼식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아이 때문에 제가 아내한테 정식적으로 프로포즈도 못하고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될까봐 서둘러 프로포즈를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산 펄이 박힌 예쁜 풍선들과 하트 모양을 만들 향초 수십 개와 바닥에 뽀를 장미꽃잎들
그리고 창문에 걸 현수막을 준비하고 예쁘게 적어내린 손편지와 반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주말에 아내가 교회에 간 사이 아내 집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아내가 교회에서 올 때 집에 숨어 있다가 깜짝 이벤트로 놀려주려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일요일 날 대학교 동창들을 만나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혼자서 교회 갔다가 저녁에 만나서 데이트하자고 말했습니다. 마침 아내도 그날 예배드리고 같은 샘모임 사람들과 저녁 늦게까지 새 식구 축하 모임이 있다고 해서 잘 됐다고 생각했죠. 제가 파티를 준비할 시간을 벌은 거니까요. 그렇게 일요일이 되고 아내가 예배가 끝날 시간쯤에 짐을 바리바리 싸고 아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30개짜리 풍선을 불 수 있는 헬륨통까지 드니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더 힘들었네요. 그렇게 힘들게 아내 집에 도착한 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충격에 손에 든 짐 전부 던져버렸습니다. 일단 신발장에 그 남자의 구두가 있었고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오빠야 뭐야? 하는 소리로 달려나왔습니다. 밑에만 입고 황급하게 담요 같은 것만 걸치고 나오더라고요. 거실을 보니까 과자 더미에 소주에 맥주에 치킨 먹다 남은 거에 아주 꼴이 말도 아니고 지금 너 교회 가서 늦게 온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말했습니다. 너 이거 누구랑 먹은 거고 이 신발 뭐냐고 소리쳤죠. 아내는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저는 하나 있는 아내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길을 쓰고 막더라고요. 들어가지 말라고,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요. 그새 그 방 안에서 문을 잠근 건지 안 열리더라고요. 화가 나서 헬륨가스통 들고 와서 그 문고리를 쳐내렸습니다. 발로 차고 그러길 몇 번 문이 열리더라고요. 황급하게 옷 입은 남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얼굴을 보니 제가 일요일마다 아내를 따라갔던 교회 그 목사더라고요. 아내가 있는 교회 모임 지도 목사라고 해서 제가 몇 번 본 얼굴이었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목사는 오해라고 아내가 본인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그냥 같이 집에서 기도드리고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온 거지 이상한 짓은 하지도 않았다고 발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기 책상 위에 있는 저 껍데기는 뭐냐? 장난하니? 저걸 보고도 안 했다고? 니들이? 니 지금 벨트 풀어져 있고 장난하니? 니가 그러고도 목사냐? 좋기 10살은 어린 교회 예배드리는 애 집에 와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하느님이 말한 거니? 라고 말하니 그놈의 목사라는 놈은 하느님 욕보이지 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놈 아구를 갈겨버렸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말로만 하니 제가 만만해 보였죠. 그걸 시작으로 발로 차고 아내는 저를 말리고 울고불고 그놈의 목사놈은 자존심은 있는지 저를 때리려고 발악을 하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쌍방으로나 가자 하고 몇 대 맞아줬습니다. 덩치도 작은 놈이 꼴에 자존심 부리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난리치다 그냥 꺼지라고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네가 다니는 그 교회에도 이 사실을 말할 테니 꺼지라고 하고 밀쳐 내보냈습니다. 옆에서 울고불고 발악하던 아내한테 준비해온 현수막과 양초들을 싹 다 집어서 아내한테 던져버렸습니다. 너 지금 애도 내 아이 아니지?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피임까지 확실히 했는데 너 나한테 붙어서 인생 좀 펴보려고 했니? 너 잘못 골랐어. 너 인생 좀 펴보려고 했다가 인생 쫑나게 생겼네? 나 이거 니네 부모님한테도 싹 다 말할 거고 돈 없는 니한테 결혼 과정에서 들어간 위약금 싹 다 너한테 청구할 거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교회 사람들한테도 전부 말해서 얼굴 못 들게 해줄게. 너는 왜 인생을 그따구로 사니? 너는 남의 애를 내 애라고 속이고 그렇게까지 나랑 결혼하고 싶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니네 짐승이야 짐승. 돈에 환장한 짐승. 하긴 너 같은 애는 그렇게라도 해서 인생 피고 싶겠지. 어쩌냐 근데 네 실체를 들통나버려서 진짜 너는 구제불능의 쓰레기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물건들을 화에 못 이겨 발로 차고 나왔습니다.
나와서야 손이 벌벌 떨리고 너무 심한 스트레스로 심하게 긴장했다가 확 이완이 돼서 그런지 헛구역질도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감도 안 잡힐 뿐더러 평탄하게 살아온 인생에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봐서 감정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일요일 하루 내내 침대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월요일날 연차 내고 그놈의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집사실 같은 곳에 들어가서 그놈 나오라고 하니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 직원분들에게 저는 후 사정을 싹 다 말했습니다. 교회 사람이랑 바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인생 파탄냈다고. 이런 놈이 목사로 있으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일을 하는 교회 사람들이 이미지 망치는 거라고. 이놈, 이 교회에서 이 시간 이후로 눈에 띄거나 일하러 나왔다는 소식이 내 귀에 들리면 그때는 아주 전쟁이라 하고 엄포를 두고 나왔습니다. 후에 동네 아는 분에게 건너 들으니 그 목사 제 아내 될 사람과 바람났다는 소문은 물론 여태까지 엄청 많이 교회 다니는 여성분들에게 찝적댔나 봅니다. 뒤에서 찝적댔던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한바탕 난리가 났대요. 부모님한테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제 아이가 아닌 것 같다고 아내가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하고 결혼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될 뻔한 사람들에게도 연락해서 딸 다른 남자랑 침대에서 놀아놨다고 애도 내 애 아닌 것 같다고 결혼이고 뭐고 싹 다 엎을 거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충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주까지 예식장 취소하고 위약금 나온 것들 전부 아내 앞으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도 분이 안 풀려서 이번 달 내로 연차 길게 내서 해외에 좀 가서 머리를 식히고 오려고요. 뭐 앞으로 아내 결혼 못하게 아주 끈질기게 아내의 두 얼굴을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폭로할 예정입니다. 저도 머리 좀 식히고 다시 멘탈 회복해서 힘내야겠죠.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아내가 저와 결혼해서 알바 관두고 제 돈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목적으로 저를 만났나 싶네요. 참 씁쓸합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프로포즈 하러 간 날 바람난 아내를 발견하다니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사연자분도 정말 크게 충격받으신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되네요. 부디 여행 가서 마음과 머리를 비우고 얼른 상처가 아물고 일상으로 돌아가 잘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레전드 사연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도 재밌고 시원한 사이다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